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30대 여성분이 우리 채널을 찾아주셨는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유부녀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글 솜씨가 좋지 않아 이런 사연을 처음 보내보는데 꿈이 이루어지다니 기쁘지만 더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비서로 일해왔어요. 남들처럼 출근에 시달리고 퇴근에 목매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몇 년 전에는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소개팅이나 맞서는 수두룩하게 해왔는데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만난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말하길 제가 너무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거절당한 사람도 많이 봤나요? 참 어지간했나 봐요. 사람이 느긋하지 못하니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말 성격이 급하고 불도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삶의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자랐나 봐요. 저는 고아예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20살이 된 후 바로 독립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사연 같지만 사실은 흔한 이야기예요. 다양한 이야기로 인해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만 고아원에 가느냐 아니면 저처럼 친척집을 오가느냐 등 자란 환경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렵게 자랐지만 제 신세를 비관하거나 환경을 탓하고 절망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라는 수식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기했어요.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타고난 불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평균 이상으로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살아왔어요. 고모, 이모, 작은 아빠 집을 오가면서 때로는 눈칫밥을 먹고 때로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고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참으로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조급함을 남자에게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기본 성격이 급한데 만남에 대해서도 자꾸 재촉하고 급하게 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이를 매우 충분히 이해합니다. 먼저 다가온 사람도 제가 먼저 다가간 사람도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가정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10년 차가 되어버렸네요. 여태까지 그냥 일만 열심히 했었네요. 그래도 기댈 곳이 없는 저가. 혼자 커오면서 도움 하나도 받지 않고 결혼 자금까지 모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대견하게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자부심으로 고독한 하루하루를 달래곤 했어요. 소개를 많이 받은 때였는데 심신이 지쳤을 때였어요.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마음을 지닌 채 지내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친한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몇 년 전에 소개팅했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몇 번 만나본 사이라서 어색한 눈인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그날부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개팅과 맞선을 많이 받았고 많은 남자를 만나서 선명하게 실현되기 전에 계속해서 저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전화하고 싶어서 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려 4번을 봤었거든요. 게다가 특이하게 제가 먼저 거절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선하고 괜찮은데 성미가 너무너무 느리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만나지 않았던 게 종종 후회가 됐었거든요. 어쩌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너무 현재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고려하지 않아서 거절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결혼식에 온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거죠. 눈인사로 내 존재도 다시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서 알을 벗어다가 차라리 염치를 버리고 다시 연락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이상한 곳에서 용기를 내고요. 분명 그때 제가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미쳤더라고요. 만나자고 제안했더니 흔쾌히 알겠다며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새롭게 만나니까 그 사람의 느긋함도 저의 성급함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무게로 마치 친구처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작곡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판의 예술가였죠. 그래서 그런지 참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저 업무에만 치이며 집과 회사를 오가며 삭막한 삶을 살던 제게는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었는지. 근사해 보였던 것은 제가 가지지 못한 여유와 낭만을 채워준 사람이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단숨에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프로포즈하며 한 약속이 있었어요. 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던 대로 해 나를 위해 무언가 포기하지 마. 항상 양보하고 미뤄야만 했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해준 말은 어두운 긴 터널과 같은 제 삶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 사람의 손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사실 가장 꿈꾸어왔지만 또 가장 두려운 게 결혼이었어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허락받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감이 맞아 떨어져서 슬프게도 그 사람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이유도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하기 싫다고 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해야 할지 어머니를 설득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어차피 저에겐 선택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렸어요.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 남자친구 집으로 가서 제철 과일과 몸에 좋은 영양제를 사서 틈틈이 보냈어요. 몇 번을 해도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제 노력이 어머니께 어렵사리 2달 후 약속을 잡을 수 있었네요. 결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허락받은 여자는 흔치 않을 텐데요.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 만만한 준비를 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나 본래는 어머니와 제 둘만으로 만나는 자리였는데 참 약속 장소에 가보니 남자친구의 누나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시누이예요. 그 누나란 사람은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답니다. 전에 들은 바로는 남자친구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대면하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둘이 커서도 많이 다투었었나 봐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굳은 표정을 애쓰며 최대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기선 씨, 누나분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어머님도 알고 계셨나 봐요. 함께 나오시는 건 몰랐었는데 어쨌든 반갑다고 했어요. 그 후에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넨 후 모기에게 물린 것 같아서 한 번에 커피를 마셨어요. 들었다.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더 왔을 뿐인데 머릿속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된 것 같아서 어지러웠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나긋한 목소리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기선이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기선이는 옆에서 의지가 되고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사랑받아온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생각해요. 우린 서로를 잘 모르니 그쪽이 지나온 삶을 함부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나이든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가슴 아픈 말들이었지만 평생을 이런 선입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묻혀있던 터라 조금 담담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 외에는 없어서 그 사람만을 보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껏 모아온 통장 내역을 보여드리면서 금전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 돈으로는 사실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근교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어머님은 통장 내용을 살피고서 심사숙고하신 후에 다음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윽고 바로 댁으로 돌아가셨고요. 그건 분명 긍정적인 표현이었으니 기분이 날아갈 때 좋았어요. 누나분이 같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 남자친구는 화를 냈지만 결론이 좋으니 갑자기 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자친구 집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았고 그때부터는 별 문제 없이 차근차근 씨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저와는 마주할 자리가 많지 않았고 어머님은 어떤 일이든 당신 체면을 세워드리면 좋게 넘어가는 편이라 오히려 편했네요. 제 일이 비서지기에 보니 그냥 대표님 한 분 더 생긴 셈 치고 생활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따금씩 예상치 못하게 형님이 저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가족끼리 외식할 때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사흘 만에 시조부 시조모까지 모신 자리라 많이 낯설었거든요. 덜덜 떨다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나아질까 싶어서 제 앞자리에 앉은 형님한테 물병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실수로 결혼 전 호칭으로 부른 겁니다. 언니, 죄송한데 그 옆에 물병 좀 주실 수 있나요? 언니, 지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언니라고 불러올게 나한테. 형님으로 불러야지요. 그것을 아직도 모르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형님이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는 바람에 모든 식구들이 우리를 보았어요. 저는 졸지에 대역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는 어서 화제를 돌리기 위해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는 내내 궁시렁거렸어요. 애써 환기로 물러내려고 했지만 정말 괴로웠어요.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뭔지 신경을 써야만 했어요.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그 이유인 것 같았어요. 형님은 40대 초반에 다가오셨지만 아직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고 모아둔 자금도 없다면서 차이핏 미루다 보니 지금의 나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 이제 결혼 생각이 없으시겠거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 날짜를 잡은 그날부터 형님이 가끔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내용이 참 가관이었어요. 예비 올케 나야, 기선이 누나, 편하게 민경 언니라고 불러. 별일은 아니고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나이는 30 후반에서 40 중반까지, 노후가 안전한 직장에서 월 400만 원 이상 버는 호감상이.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기선이가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나도 너무 외롭다고 느꼈어요. 내 맘을 알아주시겠죠? 좋은 사람이 생기면 꼭 부탁할 거예요. 문자를 받자마자 뭐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있다 해도 형님께 소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두세 번 만난 사람한테 벌써 소개를 요구하다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순 없어서 우회적으로 거절했죠. 한번 찾아보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데 제가 말을 잘못 해석한 건가요? 먼지 소개에 대해 얼마나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어머님이 나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다. 내 딸 세아가 댁에서 남자 소개를 받기로 했다고 몇 주째 매우 기대하고 있었어. 하지만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지? 어제는 너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서운해했던 것 같아. 내가 너를 달래다가 애를 썼다. 사람 찾기 같은 것은 나의 구심이 아니었는데. 늦게 연락하지 말고 빨리 연락해줘. 너한테서 남자를 소개받았다고 해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 것처럼 생각했는데 혹시 잘못해서 그런 말을 했으면 죄송하다. 난 이런 말로 계속 거절을 하지 못하면 결혼을 못하게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 당장에는 너를 위한 짝을 찾지 못할 상태에 있음을 설명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혹시 짝을 찾아줄 수 있는지도 물어봤어. 되면 바로 연락 주겠다고 타이르듯 말했지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 약속 때문에 본인이 기다린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논리 없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7살 아이를 달래듯이 저는 미안하다 다음에 해주겠다고만 하며 애걸복걸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로 끝난 것이 다행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됐으면 아마 제가 예상한 대로 형님을 노처녀로 만드는 죄까지 뒤집을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죄를 저질러 아니어도 미운 털이 세게 박힌 모습이에요. 그때 이후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날카로운 시선을 받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소개를 해주지 않는 한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별 수 있나요? 없는 남자를 저는 만들어 내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화가 풀리기 전에 가능한 만큼 마음을 다스립시다 다짐했네요. 결혼은 현실이란 누가 말했을까요? 결혼을 설명하는 언어 중에 이렇게 간단명료한 말이 또 있을까요? 제 삶을 낭만적으로 책임지던 남편은 결혼 생활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멍청해져만 가더라고요. 남편의 직업은 누군가에서 일을 줘야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백수와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에는 꾸준히 들어오던 일을 계속하던데 어느 순간부터 작업이 줄어들고 이제는 월 2~3건 정도로 간신히 들어오는 정도로 변했네요. 변화의 원인은 모르겠어요. 다만 추측해보면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전력을 다하다 보니 남편이 슬그머니 일을 줄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전부터 남편은 종종 일을 쉬고 싶다고 말했었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 믿음이 깨지니 게으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아이를 낳기 전까지 무조건 돈을 모으는 데만 전념하자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곧바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신혼 초에는 남편의 노력 없이 미웠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참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진심으로 격려했었죠. 그러나 남편이 휴식을 하고 작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점점 더 화가 나고 참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 싸움도 많이 했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니 중요한 이야기는 못했지만 서로 감정이 상해 있어 사소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1년이 흘러갔습니다. 참지 못하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혼자 벌어오는 것으로는 대출금과 생활비 둘 다 충당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모아둔 돈까지 써야 하나 고민되니까 일을 늘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작사가 말하기에 당신 그걸 또 못 참아서 이렇게 채근하는 거야? 내가 뭐 5년 동안 써왔어. 10년을 쉬었어. 내가 쉬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었냐고. 그리고 나도 쉬고 싶진 않아.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나 혼자 곡 쓰는지 알아? 생각하고 말하거나 참을성을 키우던지 좀 해야겠다. 내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참아왔는지. 급한 성미머리를 다스리며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고작 그 대가가 이런 말이라니 정말 절망스러워. 아이가 없어 다행으로 여기고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결혼한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답답해하느라 이혼하라고 큰 소리치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까 그렇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나만 계속 밑바닥에 떨어진 채로 있으면 미래가 암담해질 것 같아서 돈으로 작은 술집이나 카페를 열어볼까 고민 중이었다. 그 돈을 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반찬을 주겠다며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주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제가 살펴보던 통장을 보신 거예요. 나란 사람 운도 참 없지? 새아가 이게 무슨 돈이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상금 같은 거예요. 20백촌면이 아니에요. 무슨 비상금이 5천만 원씩이나 있어요. 회비도 알아요.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거예요. 아시잖아요. 기선 씨가 일을 통 안 하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입을 꾹 다문 우리 어머님 역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막아줄 수 있는 건 남편 욕밖에 없네요. 그렇게 대수롭게 않게 어머님을 배웅해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집으로 호출하시더라고요. 그때 잦은 야근으로 심신이 허약해진 상태라 거절했는데 꼭 와야 한다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남편 몰래 오라는 말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집에 도착하여 형님도 계셨습니다. 정과는 다른 분들처럼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나쁠 것은 없겠다고 생각하여 함께 웃으면서 대접을 받았고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매우 낯설고 불편해서 계속해서 경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상하게 자꾸만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몹시 순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무슨 말씀을 하실지 계속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세아가 이번에 민경이와의 만남을 말해주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얘는 드디어 결혼을 할 거라고 해. 신기해. 우리 가족 중에 너에게 먼저 알려주려고 해. 와, 정말 축하해, 형님. 나는 누구랑 만나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축하를 받으니까 얼굴에 경련이 올 것처럼 표정이 굳어지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뭔가 유구할 것 같은 이 불안한 예감이야.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떠나지 않았어. 고마워.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나도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함께 살자고 생각해봤거든. 그래요. 형님이 어렴풋하게 알아서 좋은 분을 만나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왜 제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세아가 내가 우리 가족으로 들어온 지 벌써 1년이나 지났고 우리도 그동안 너에게 가족의 정을 많이 알려주기 위해 여러모로 힘쓴 거 알지? 딸 같은 얘가 우리 가족에게로 와서 얼마나 행운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 소름이 돋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도 미소를 잃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너를 믿으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이번에 민경이 결혼할 때 돈을 좀 보태줄 수 있지요? 너는 그 가지고 있는 여유 돈이 있잖니? 만약에 그러면 민경이도 맘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어머님이 제 통장의 돈을 확인하여 딴 생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끼는 딸의 결혼을 못마땅해 하는 며느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던데 언감생심이 이런 것에 관해 하는 말 아닐까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이번에는 형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이 돈이면 지금 바로 쓰인다 하더라도 될 만큼 당장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 이제라도 열심히 모아서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 몇 년이 걸린다 해도 다 갚을 거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응, 너무 확실한 사실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은 돈을 갚을 능력도 갚을 마음도 절대로 없다는 거려. 그러니 그냥 저에게 형님 결혼에 돈을 보태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5천만 원이 나한테 어떤 돈인지 저렇게 쉽게 달라고 떼를 쓰다니 황당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까 싶고 한참을 생각한 저는 고개를 숙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충인이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태는 건 무리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의 표정이 싹 굳어지더라고요.